여기서는 그 파이썬의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파이썬의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다음과 같이 배정을 위해 사용하는 연산자의 왼쪽에 위치하게 되고요. 오른쪽에는 값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을 보면 변수 프로페서의 값 윤희 강을 배정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수의 값을 내가 출력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프린트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프린트 함수에 여는 가로하고 닫는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 프린트 함수가 실행되면서 실행이 되고 해당되는 내용, 프로페서 변수의 내용이 출력되도록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같이 두 개의 프린트문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프린트문의 차이점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 A는 지금 7이 저장되고요. B에는 5가 저장됩니다. 그리고 프린트 여는 가로 닫는 가로 하게 되면 변수 A의 값을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B의 값을 가져온 다음에 이 두 개의 값을 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는 가로하고 닫는 가로 사이에 있는 값이 실제적으로 출력되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A의 값하고 B의 값이 더해져서 평가되어진 값이 12가 출력되고요. 반면에 두 번째 있는 프린트문을 보게 되면 이 더블 커트하고 더블 커트 안에 들어가 있는 A 플러스 B라고 하는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문자열이 되는 거죠. 문자열이 되겠습니다. 문자열 A 플러스 B가 출력됩니다. 스트링이라고 하죠. 스트링의 내용이 출력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 변수가 실제적으로
프린트와 같은 함수 호출 시에 사용될 때 해당되는 값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변수는 기본적으로 값을 저장하고 있는 공간을 메모리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변수의 값을 저장하고 있는 공간을 메모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지금 A가 저장돼 있죠? 자, A가 저장돼 있고요. A에는 7이 저장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이 지금 저장돼 있는 거고요. 7이 저장돼 있고 이거를 이제 A라고 합니다. A가 지금 7을 저장돼 있는 곳에 주소를 가지니까요.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공간을 메모리라고 하고 이 메모리 공간의 주소를 변수는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B는 5를 갖는 값의 메모리 주소를 갖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당되는 메모리의 주소 값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함수가 여기 있는 것처럼 id라는 함수입니다. 이게 내장 함수예요. 내장 함수이고요. 내장 함수를 사용해서 지금 변수 A에 저장되어 있는 7이 7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죠. 물리적인 저장 위치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입 B를 하게 되면 실제 B에 해당되는 값 5가 저장되어 있는 곳에 주소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고요. 그리고 변수는 값이 저장된 곳에 메모리상의 주소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변수의 이름을 지정할 때는 어떻게 지정하면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for equal 1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변수 4에다가 10을 집어넣은 거죠. 간단히 생각하면 뭐 10이 저장되어 있는 곳에 10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를 이제 4가 가지니까요. 근데 파이썬에서의 변수의 이름은요. 파이썬에서의 변수 이름은 변수명은 뭘 사용할 수가 없냐면 예약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served word라고 하고요. 그래서 for는 파이썬에서 반복문에 사용되거든요. 반복문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for를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for를 변수의 이름 변수명으로 사용할 경우에 이렇게 문법 오류, 신텍스 에러를 출력하게 됩니다. 파이썬에서는요,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단어를 예약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for, if, else, except와 같은 것들이 예약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데요. 그래서 각각의 예약어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수로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변수에 저장되는 자료는요. 변수에 저장되는 자료, 즉 다시 말해서 변수가 어떠한 자료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은 변수의 자료형 데이터 타입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렇죠? 변수에 저장되는 메모리 공간은 자료형 데이터 타입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바로 전에 A 이거 잠깐만요. 이렇게 A 이렇게 7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A는 7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에 주소를 갖게 되고요. 지금 타입 A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이것도 내장 함수입니다. 내장 함수인 타입을 사용해서 현재
변수 A가 정수형 자료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요, 기본 자료형으로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불리형과 같은 자료형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변수가 어떠한 자료형으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함수 타입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변수의 자료형은 실제적으로 저장되는 순간에, 즉 다시 말해서 값이 변수의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값이 변수에 배정되는 순간에 자료형이 결정되는 형태로 동작됩니다. 이제 보통 동적 자료형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 제공되어지는 자료형으로는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불리언이라고 하는 자료형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불리언은 true 또는 false 값만 갖습니다. 이 두 개의 값만 갖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뒤에서 이제 그 정수형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실수형이라는 게 뭔지, 문자형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파이썬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자료형을 사용해서 우리는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연산자하고 피연산자가 사용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사칙 연산이죠. 사칙 연산이라고 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플러스가 연산자가 되고요. 연산자 오퍼레이터가 되어 있고요. 10과 20은 자, 뭐가 되겠습니까? 피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연산자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값은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30이 됐고요. 마이너스 10이 됐고 200이 됐고 10을 20으로 나누면 0.5가 됩니다. 그렇죠? 실수형 값이 이제 계산의 결과로 나오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을 0으로 나누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여러분들 결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새로운 값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자, 이제 자료의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산자와 피연산자가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연산에는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형태의 연산을 잠깐 보면요. 곱하기 연산을 지금 몇 개 한 거죠? 10을 한 번 곱하고, 두 번 곱하고, 세 번 곱하고, 네 번 곱했네요. 그렇죠? 4번 곱한 거 맞나요? 그렇죠? 10을 4번 곱했으니까 10이 5승이 되겠죠. 그렇죠? 10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에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곱한 거죠. 10을 5번 곱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기를 5번 해도 되지만 이렇게 에스터리스크를 2개를 쓰고 5를 쓰게 되면 이게 바로 10의 5승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곱승입니다. 자, 10 제곱승. 파워라고 합니다. 파워 연산을 파이썬에서는 지원하고 연산자로는 곱하기 에스터리스크를 연속해서 2개 쓰는 게 이제 제곱승을 의미하는 연산자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파이썬에서는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파이썬 3.0대잖아요. 파이썬 3.0대거든요. 뒷버전은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파이썬에서는요, 정수 나누기와 실수 나누기를
서로 다른 연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7 한 다음에 슬래시. 자, 슬래시가 2개 있는 거예요. 2개를 하게 되면 얘는 정수 나누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퍼센트를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얘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연산. 그러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시겠지만, 자, 나누기, 그 다음에 나머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산자가 달라졌는데요. 연산자 2개를 같이 배웠는데, 여기 보시면 파이썬 3.0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수 나누기는 슬래시 하나, 그 다음에 정수 나누기는 슬래시 2개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 슬래시 2를 하게 되면 실수 나누기 3.5가 출력으로 만들어진다. 결과로서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이제 그 2점대하고 3점대의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점대에서는 정수 나누기와 실수 나누기가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이썬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자료값을 변환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A에는 지금 뭐가 저장되어 있냐면 A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나요? A는요. 여기 있는 것처럼 10.5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실수값이 아닙니다. 실수값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싱글 코트하고 싱글 코트 사이에 10.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문자 열이라고 그래요. 스트링 밸류예요. 스트링 밸류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계산에 쓰고 싶어요. 그럼 이게 계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4차 계산에 쓰려면 얘를 뭐로 바꿔야겠어요? 자, 실수로 바꿔야 되겠죠. 자, 실수로 바꾸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플로트를 사용하시면 돼요. 플로트 하시면 이때 A에는 10.5가 저장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정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인트를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A를 10.5인데 얘를 실수로 바꾸고 싶다. 정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int a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10.5를 내가 정수를 바꾸고자 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료형을 변환하고자 할 때는 실수로 변환할 때는 플로트, 정수로 변환하고자 할 때는 자, int라는 함수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int나 플로트나 둘 다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내장 함수라고 합니다. 파이썬 내부에서 포함되어 있는 함수라는 의미예요. 자, 바로 나왔죠? 자료 변환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문자열이죠? 10.5를 이렇게 정수로 이렇게 int 함수를 사용해서 하게 되면 변환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10.5를 int로 바꾸려면 여기는 어떤 거냐면 소수점이 없어지면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int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자료형을 변화할 때는 뭐가 없어야 된다? 있는 것처럼 콤마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바꾸려면 일단 얘를 뭘로 바꿔요? 플로트로 바꿔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다? 10.5로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int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자를 직접 int로 바꾸지는 못하고 이렇게 플로트를 통해서 실수값으로 바꾸고 다시 int를 하셔야지만 실수 부분 10.5에 10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변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베리어블이라고 하고요. 베리어블은요. 값을 저장하는 공간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변수에는 뭐가 저장돼 있죠? 값에 메모리상에 주소가 들어가 있고요. 자, 값에 주소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값을 저장하는 공간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그 주소를 사용해 가지고 자료를 접근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준 겁니다. 자,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괄호 안의 내용들을 우리가 출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자료값은 항상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고요. 저장 위치는 메모리의 주소를 의미한다. 자, 저장치는 메모리 주소를 의미한다는 거고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자료형은 실수형,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불리언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값은 피연산자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산자를 사용해서 사칙연산, 그 다음에 제곱승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괄호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료형을 변환할 때 우리가 사용했던 함수로는 플로트 인트 함수가 있고요. 자료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타입 함수를 사용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플로트 인트 타입 함수는 다 내장 함수,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내장 함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파이썬에서 실제적으로 변수의 값이 할당될 때 메모리의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파이썬의 변수의 할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각각 하나하나 문장들이 실행되면서 어떻게 파이썬 시스템 내부에서 어떻게 동작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요거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그 아주 간단한 배정문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 보면 배정문이 있죠. 그래서 n equal 300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맨 처음 1번 먼저 300이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죄송합니다. 300이라는 메모리 공간이 아니라 메모리에 300이 일단 저장이 되고요. 이 공간의 주소를 제가 그 100번지라고 이렇게 쓸게요. 0x 100번지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게 그 300은 이게 인트형 자료형이거든요. 인트형 자료이기 때문에 얘가 64 BT에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88이 64니까 8바이트 공간에 지금 이 300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300 n 이퀄 300 하게 되면 요 300이 지금 n에 저장되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n은요. 자, n은 지금 어떤 값을 갖냐면 요 300을 저장할 거기 때문에 n은 300이 저장되어 있는 곳에 메모리 주소를 접근합니다. 메모리 주소를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n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 있냐면 0x 100번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그 어떤 개념이냐면 그 n이 여기 있는 것처럼 300을 가리키는 참조하는 형태가 됩니다. 사실은 파이썬에서는 포인터라고 하는 게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주소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연산들이 내부적으로 수행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print n을 하게 되면 자, 일단
n을 접근해서요. n을 접근해서 자, 0x 100번지에 있는 자료를 읽어옵니다. 여기는 0x 100번지에 있는 자료를 읽어와서 이렇게 출력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타입 n을 하게 되면 n의 자료형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이 가리키고 있는 n이 저장하고 있는 n이 접근하는 자료의 자료형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파이썬은 자료형이 동적으로 결정됩니다. 다이나믹하게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n = 300 배정문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n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수형 자료를 접근하는구나, 정수형 자료형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n = 100 하게 되면 이건 뭐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집어넣는 거니까요. 지금 일단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값은 3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변수 m도 여기 있는 것처럼 n이 가리키고 있는 해당되는 값, 여기 있는 것처럼 0x100을 m도 갖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n과 m이 같은 자료를 접근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m = 400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가리키고 있는 m의 내용이 변경이 됩니다. 자, 어떻게 바뀌는지 잠깐 볼게요. 현재 m은 현재 어떤 걸 가리키고 있죠? 현재 m은 어떤 걸 가리키고 있냐면 저기 100번지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m은 현재 100번지를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자, m = 400 하게 되면 400이라고 하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단 400이라는 자료가 만들어져요. 자, 400이라는 자료가 만들어지고 이 자료가 만약에 0x200이라고 하는 번지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m은 200, 0x200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m이 가지고 있던 0x100에서 내용이 바뀌었죠. 그러면 이런 형태로 400이 저장되어 있는 곳에 메모리 주소를 접근하는 구조가 되니까 현재 m은 400을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현재 n은 현재 어떤 걸 접근하냐면 아직도 n은 0x100번지를 접근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접근하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변수와 그 값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제 동작되는 걸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변수가 n이 있습니다. n이 있고요. n은 지금 그 f가 저장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파이썬 내부에서 동작이 되냐면 일단 맨 처음에 f라는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f가 0x300에 저장돼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그 메모리상에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객체는 문자열 객체죠. 자, 그러면 n f 하게 되면 문자열 f가 n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실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n에는 변수 n에는 뭐가 저장되냐면 지금 그 객체, 문자열 객체죠. f가 저장되어 있는 곳에 주소값을 이렇게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n이 300을 가리키는 거였죠. 아마 이게 0x100이었을 것 같네요. 그렇죠? 100을 가지고 있다가 이 값이 0x100에서 0x300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전에 그 n은 어떤 객체를 참조했었냐면 정수형
객체를 참조하다가 정수형 값을 참조하다가 지금 요 문장에 의해서 요 배정문에 의해서 지금 문자열을 이제 참조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문자열을 갖는 형태로 바뀝니다. 자, 지금처럼 변수가 갖는 자료의 형태가 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이나믹 타입이라고 합니다. 동적 타입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자료형은 언제 결정되는 거죠? 지금 배정될 때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파이썬에서의 그 변수의 자료형은 그 해당되는 값이 자료값이 변수에 저장될 때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럼 여기는 300 객체는 어떻게 되죠? 어느 누구도 지금 그 값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객체는 사실은 메모리상에는 존재하죠. 메모리상에 존재하는데 어떠한 변수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n은 지금 full을 사용하고 있고요. m은 지금 400을 가지고 있으니까 접근하고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이걸 간단히 얘기하면 개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내부적으로 이와 같이 참조되지 않는 사용되지 않는 자료값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수집을 해서 제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통 개비지 컬렉션이라고 부르고요. 뭐 우리나라 말로는 아마 쓰레기 수집기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운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내부적으로 해당되는 그 자료값이요. 자료값이 메모리상에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건데요. 이를 위해서 제공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가 이제 내장 함수인데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id라는 함수예요. 내장 함수입니다. 내장 함수. 자, 그래서 현재 여기 그 300이 지금 저장이 돼 있고요. 메모리에 저장돼 있고 요게 0x 100번째 지금 이제 0x 100번째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잠깐 지울게요. 자, 메모리상에 일단 저장돼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자, 그리고 요것도 지울게요. 자, 일단 자, 이렇게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300이 만들어진 상태예요. 자,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죠. 자료값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료값이 하나 이제 만들어진 거죠. 얘는 당연히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메인 메모리상에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변수가 하나 있겠죠? 변수 n이 여기 있고요. n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얘를 가리키게 됩니다. 300을. 즉 다시 말해서 300이 그 n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저장됐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변수 m이 지금 n의 값을 갖죠. 그러면 n은 뭘 갖냐면 n은 300 객체 300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주소값이 여기를 복사되는 거예요. m에.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m도 300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n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어떠한 메모리상의 객체를 접근하는지를 확인하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id 함수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60127840이라고 하는 이 자료값이 뭐냐면 여기는 잠시만요. 지워야겠다. 이 값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0127840이 주소예요. 주소값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게 여기에 이제 저장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n도 그렇고 m도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죠. 300을 접근하죠. 그러니까 지금 m과 n의 id 함수의 값은, 반환 값은 같은 값을 갖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m이 자, 지금 400이 있어요. 400이 있는데 400객체를 가리키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이 과정에서 아이고, 잠시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그 300을 가리켰던 것이 이제 여기 400을 가리키게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m이 원래 그 300이 있는 주소값을 가졌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다른 값으로 바뀌었죠.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60, 12, 78, 72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면 해당되어지는 그 객체가 먼저 만들어지고요. 네, 자료값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자료값이 변수에 배정되는 과정은 사실은 해당되는 변수가 해당되는 객체의 주소값을 갖게 되는 형식으로 실제 동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여기 잠깐 보시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변수값을 지금 age에 지금 7이 배정됐고요. age 출력하면 아마 7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age에 나이너스를 저장하게 되면 age는 사실은 뭐 변수 이름은 age지만 어떻죠? 다이너스가 저장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네임은 잠깐 보면 네임은 어떤가요? 네임 잠깐 보죠. 네임은 어떻죠? 지금 어디에도 지금 값을 갖지 않아요. 그렇죠? 값이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그 객체가 없이 그냥 변수만 지금 그 값을 출력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류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것도 잘못됐죠. 어떤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배정연산자의 왼쪽에는 변수가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뭐가 나오죠? 오른쪽에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자, 순서가 바뀌었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것도 잘못됐네요. 그렇죠? 제 생각엔 이 초이스가 변수이고요. 이게 폴스가 불리언 자료값이니까 이 순서도 이렇게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변수와 값의 지정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변수 A가 있잖아요. 그렇죠? 변수 A가 있는데, A가 있는데요. A에는 지금 레드가 들어가 있고요. 자, 지금 D하고 A를 하게 되면 일단 어떻게 될까요? 현재 A라고 하는 변수가 삭제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A는 존재하나요? 그렇죠. 존재하지 않죠. 근데 존재하지 않는 변수 A를 지금 접근하려고 했죠. 이러면 마찬가지로 문법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류 메시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재밌는 객체가 하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가지고 있는 객체인데요. 얘는요, 이름이 뭐냐면 non이, non이에요, non. 그렇죠? non이고요. 파이썬 자료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료형 값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 자료형을 거의 쓰지는 않거든요. 근데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non 타입이에요. non 타입. non 타입. 자료형이 non 타입이고요. 근데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C나 자바에서의 null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용도가 뭐냐면 변수의 아무런 값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non입니다. 요거죠. 그래서 변수 name에다가 non을 넣게 되면 자, name은 어떠한 것 지금 선언은 된 거예요. 선언은 돼 있으니까 오류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류는 하지 않고요. 대신에 값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type name을 하게 되면 지금 name이 가지고 있는 자료 값의 자료형은 이게 non type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non type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어떤 그 값이 없다. 어떤 자료가 어떤 변수가 어떤 값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건데 얘는 널도 아니에요. 네, 널 죄송합니다. 널이 아니라 빈 문자열이나 false나 0과도 다릅니다. 얘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C나 그 자바에서의 널과 같은 것이 none이다라고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로 이 너는 언제 쓰냐면요. 여기 지금 나중에 이제 함수를 배우게 되는데 함수에 대한 것을 알고 계셨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함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add라는 함수가 있는데 지금 이 add는 지금 두 개의 값, 지금 x에 3, y에 4가 전달되면 이 인수값 3과 4가 이게 매개 변수 x와 y에 전달되면 지금 g는 7이 되는데 어떻죠? 아무런 값도 리턴이 없죠. 그러면 아무런 값도 그 반환하지 않으면 반환하지 않으면 그때 넌을 반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x는 어떤 값을 갖는 거예요? x는 넌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하게 되면 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전에 우리가 뭘 봤냐면 바로 전에 앞 페이지에서 지금 네임 있죠? 네임에는 지금 네임 값을 좀 접근했는데 네임은 지금 선언되지 않은데 아무런 값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오류가 이겁니다. name is not defined. 이게 무슨 얘기냐면 name은 어떠한 값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런 값도 없는데 접근하는 값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때는 문법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x에다 100을 넣게 되면 자, name은 100이 지금 정의된 거예요. 그렇죠? 100, name이라고 하는 게 지금 name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 만들어진 거고요. name이라는 변수가 생성된 거고, 그 다음에 name 변수는 100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name을 출력하게 되면 이렇게 100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딜 name을 하게 되면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없어져 버려요. 삭제가 되면 다시 name을 접근하면 마찬가지로 name is not defined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값이 정의되지 않은, 값을 갖지 않는 변수를 접근하는 경우 문법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